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깊고 조용한 산자락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크고 넓은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하얀 물안개가 맑은 우물가를 포근하게 감싸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기와집 안에는 넓고 정갈한 마당과 볕이 하루 종일 따사롭게 내리쬐는 커다란 장독대가 있었으며 언제나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고요한 기운이 가득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기와집 앞을 지날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는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이 평화롭고 커다란 기와집에는 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한 어린 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어릴 적부터 이 집에 들어와 워진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이나 불만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는 참으로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큰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은 언제나 연희의 몫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하고 맑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연희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눈부시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지나 허리까지 찰랑거리며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른 아침 마당을 쓸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마다 흑단처럼 까맣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머릿결이 바람에 부드럽게 흩날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밤하늘의 맑은 별빛을 머금은 비단 폭처럼 무척이나 고왔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다가도 연희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면 저 아이는 어쩌면 저리도 머릿결이 고울까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연희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자신의 고운 외모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결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거나 스스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을 거두어준 이 크고 따뜻한 기와집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아무런 다툼 없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소박한 소망 하나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장독대를 정성스럽게 닦고 부엌의 낡은 솥단지를 반짝이게 문지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연희는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안식을 느꼈으며 이 작은 집안의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고요하기만 했던 이 기와집에 아주 매섭고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올 새로운 인물이 삐걱거리는 대문을 활짝 열고 요란하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안방을 새롭게 차지하게 된 서씨 부인이었는데 그녀는 화려하게 수놓인 비단 옷을 걸치고 날카로운 눈매를 번뜩이며 첫날부터 집안 하인들을 무섭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겉모습은 몹시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으나 속마음은 허영심과 알 수 없는 깊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결코 가만히 넘기지 못하는 아주 독하고 무서운 성정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이 안방에 자리를 잡은 그 순간부터 집안 곳곳에 흐르던 따뜻하고 포근했던 흙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서늘하고 긴장된 공기만이 마당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서씨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올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하던 일을 멈추었고 넓은 마당에는 그전처럼 활기차고 밝은 웃음소리가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마루 밑에 쪼그리고 앉아 묵묵히 나무를 다듬으면서도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지키고자 했던 이 집안의 조용한 평화가 유리창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릴 것만 같은 커다란 두려움에 남몰래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부인은 집안을 둘러보던 중 마당 한가운데서 빨래를 널고 있는 연희의 뒷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바람이 살짝 불어와 연희의 길고 까만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본 서씨 부인의 두 눈에는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질투의 불꽃이 확 타올랐고 자신보다 훨씬 곱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한낱 천한 하녀의 존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원래부터 가늘고 숱이 적어 항상 큰 콤플렉스로 여겨왔기 때문에
자신을 모시는 하녀가 그런 눈부신 머릿결을 자랑하듯 흔들고 다니는 꼴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너 2년 당장 이리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서씨 부인은 대청마루에서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탁탁 치며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로 억울하게 마당을 쓸고 있던 연희를 무섭게 불러 세웠습니다. 깜짝 놀란 연희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황급히 한쪽에 내려놓고 두려움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부인 앞으로 다가가 엎드렸으며 제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엎드려 있는 연희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도끼 어린 시선으로 뚫어지게 노려보며 어떻게든 저 꼴 보기 싫은 머리채를 당장 잘라버릴 궁리만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부인의 싸늘하고 선 시선이 자신의 등 뒤를 찌르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며 마치 살얼음판 위를 조심스럽게 걷는 것처럼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평온한 일상은 서씨 부인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새소리와 함께 기분 좋게 눈을 뜨던 즐거움은 이제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장독대 주변에 피어나던 이름 모를 작은 들꽃들조차 서씨 부인의 차갑고 매서운 눈초리를 피하려는 듯 고개를 푹 숙인 것만 같아서 연희의 마음은 더욱더 무겁고 슬프게 가라앉으며 한숨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며칠 동안 연희를 괴롭힐 구실을 억지로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집안 구석구석을 감시하며 아주 작은 실수라도 나오기만을 잔뜩 벼르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정성껏 지어 올린 따뜻하고 고슬고슬한 밥상에 반찬이 조금만 식어도 상을 매몰차게 엎어버렸고 마당 구석에 아주 작은 낙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온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희는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려 부인 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더욱 주의하여 모시겠습니다. 하며 눈물을 머금고 싹싹 빌었지만 부인의 표독스러운 질투심은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험악하고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집안의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늙은 하녀인 최할멈은 연희가 당하는 부당한 핍박을 보면서도 차마 크게 나서지 못하고 속으로만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최할멈은 평생을 이 기와집에서 보내며 온갖 풍파를 겪어본 사람이라서 서씨 부인의 저 악독한 행동이 결국에는 어떤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올지 직감하고 있었기에 늘 불안한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멈은 부엌 뒷문으로 숨어들어와 홀로 소리 없이 서럽게 눈물을 훔치고 있는 연희의 어깨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그저 말없이 굽은 등으로 어린 하녀의 깊은 슬픔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연희의 그 탐스러운 검은 머리카락이 자신의 안방을 차지한 권위마저 흔들고 있다는 착각에 깊이 빠져들었으며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연희의 머리를 망가뜨릴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인은 화려한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얇고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을 빗어 넘길 때마다 창밖에서 비지를 하는 연희의 찰랑거리는 흑단 같은 머릿결을 보며 이가 갈리는 분노를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언젠가 저 건방진 한여년의 머리채를 모조리 잘라버려서 다시는 내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마 하고 부인은 거울 속 자신의 섬뜩한 얼굴을 향해 혼잣말로 섬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샜던 다른 하인들도 안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기운을 눈치채고는 삼삼오오 모여서 목소리를 죽인 채 연희를 불쌍히 여기며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연희가 저 무서운 마님 눈치 보느라 요새 밥 한 술도 제대로 못 뜨고 매일 수척해져 가니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서씨 부인의 무서운 위세에 정면으로 맞서서 연희를 보호해주겠다고 나설 용기를 내지는 못했고 그저 이 어두운 먹구름이 집안을 빨리 지나가 주기만을 마음속으로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연희는 이 모든 흉흉한 소문과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오직 자신이 맡은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만이 이 큰 기와집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으며 참고
견뎠습니다. 새벽에 맑은 이슬을 맞으며 일어나 마당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빗자루질을 하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이 반짝거리도록 매일 정성껏 닦으면서 그녀는 속으로 제발 이 집안에 다시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연희의 등 뒤로 흘러내린 흑당 같은 머리카락은 그녀가 부지런히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지만 그것이 곧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물가에서 커다란 물동이를 이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돌아오던 예신이가 돌부리에 그만 발이 걸려 살짝 비틀거리며 물을 마당 한가운데 조금 엎지르는 작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하필 그 모습을 부인이 보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안방에서 뛰쳐나와 내 인연 당장 그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하며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악을 쓰며 연희를 향해 아주 무섭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를 황급히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잠시 정신을 놓고 그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용서를 구하는 연희의 애처로운 모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서는 엎드려 있는 연희의 어깨 위로 풍성하게 흘러내린 그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을 억세고 차가운 손으로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내까지 천한 한여년이 감히 하늘 같은 주인이 거처하는 마당에 구정물을 함부로 뿌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하며 부인은 움켜쥔 연희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위로 끌어당기며 도끼 가득한 목소리로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연희는 갑작스러운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집안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오직 그 생각 하나로 입술을 꽉 깨물고 새어나오는 비명을 삼키며 묵묵히 부인의 매서운 분노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씨 부인의 번뜩이는 눈빛이 아주 사악하고 잔인하게 변하더니 근처에 서 있던 다른 하인을 향해 고개를 땜 돌리며 당장 광에 가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가위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슬퍼런 부인의 명령에 하인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광으로 달려가 차갑고 날이 시퍼렇게 선 커다란 쇳덩어리 가위를 들고 마당으로 황급히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위를 건네받은 서씨 부인은 마치 먹잇감을 눈앞에 둔 잔인한 맹수처럼 기괴하고 섬뜩한 웃음을 입가에 머금은 채 바닥에 엎드려 오들오들 떨고 있는 가여운 연희를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얼어붙은 듯 엎드려 있던 연희는 부인의 손에 들린 시퍼런 가위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이제껏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평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연희는 제발 그 가위만은 거두어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목이 품매어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고 그저 커다란 눈망울에서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자신의 흑단 같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이 큰 기와집을 덮친 매섭고 잔인한 질투의 폭풍우는 착하고 여린 연희를 무참하게 짓밟을 준비를 끝마치고 있었으며 집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무겁고 공포스러운 정막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루 뒤쪽 기둥에 몸을 숨기고 이 끔찍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최할멈은 서씨 부인의 그 표독스러운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가위를 보고는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멈은 평생을 몸바쳐 모셔온 이 유서, 깊고 평화로운 기와집에 저토록 악독한 여인이 들어와 착한 아이의 고운 머리채를 무참히 자르려 하는 모습을 보며 하늘이 무심하다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비천한 하녀의 신분으로 안방마님의 서슬퍼런 분노를 막아설 힘은 도무지 없었기에 할멈은 그저 연희가 이 끔찍하고 잔인한 시련을 죽지 않고 무사히 견뎌내주기만을 멀리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이제 곧 무참히 잘려나갈 것이라는 사실보다도 자신이 이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집안의 조용한 공기가 이렇게 잔인한 폭력으로 찢겨나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볕이 잘 드는 장독대와 맑은 물이 솟아나던 우물가, 그리고 매일 아침 정성껏 쓸던 넓은 마당의 모든 따뜻한 풍경들이 이제는 서씨 부인의 차갑고 매서운 질투심 아래에 짓밟혀버린 것만 같아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자신이 여기서 소리내어 울부짖거나 반항한다면
이 집안의 평화가 영영 돌이킬 수 없이 부서질 것이라 굳게 믿었기에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그저 다가올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서씨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희의 머리채를 더욱 강하게 부여잡았고 시퍼런 가위날을 연희의 하얀 목덜미 근처로 바싹 가져다 대며 내 머리카락이 아무리 탐스러워 보았자 내 앞에서는 한낱 잡초일 뿐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부인의 그 차갑고 쇳소리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는 마당을 둘러싼 높은 담장을 넘어 조용하던 산골 마을 전체로 음산하게 울려 퍼졌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조차 기와집 쪽을 돌아보며 불길한 예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제 연희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기와집 마당을 가득 채운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은 도무지 끊어질 줄을 모르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롭고 또 아슬아슬하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가위가 목덜미에 닿는 섬뜩한 감촉을 느끼며 두 눈을 질끈 감았지만 그 순간에도 오로지 이 소란이 빨리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조용히 아궁이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내일이 오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녀의 선량하고 여린 마음은 원망이나 복수심보다는 그저 주어진 시련을 무사히 감내하여 이 집안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가득 차 있었기에 눈물방울조차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참으로 착하고 어리석을 만큼 순박했던 연희는 자신의 고통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서씨 부인의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손길에 자신의 소중한 흑당 같은 머릿결을 온전히 내어놓고 말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입가에 잔인하고 기괴한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는 마침내 손에 쥐고 있던 시퍼런 가위를 크게 벌려 연희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향해 아주 무자비하고 거침없이 서걱서걱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검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아름다운 머리카락 뭉치들이 차가운 가위질 소리와 함께 힘없이 끊어지며 마당의 거친 흙바닥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모습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맑은 별들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처참하고 슬펐습니다. 연희는 잘려나가는 머리카락과 함께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마저 모두 잘려나가는 것 같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소리 없는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마당, 흙 위로 뚝뚝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이토록 억울하고 잔인한 악행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으며 서씨 부인의 가위질이 완전히 끝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집안 전체를 감싸는 공기가 아주 섬뜩하고 서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연희의 잘린 머리카락을 마당에 내동댕이 치고 안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이 쌩하고 불어오더니 잘려나간 연희의 머리카락들을 하늘 위로 어지럽게 흩날리며 불길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희는 바닥에 웅크린 채 그 기이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고 숨어서 지켜보던 최할멈과 하인들은 이것이 필시 하늘이 내리는 무서운 저주의 시작임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제 기와집의 아침을 밝히던 맑은 물 한 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서씨 부인의 탐욕과 질투가 빚어낸 어둡고 음침한 먹구름만이 커다란 지붕 위를 무겁게 짓누르며 앞으로 닥쳐올 무시무시한 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머리카락을 잃어버린 착하고 가여운 하녀, 연희와 타인의 아름다움을 짓밟고 승리의 미소를 짓던 잔인한 서씨 부인의 운명은 이 기이한 회오리 바람과 함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하고 기괴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산골 마을의 커다란 기와집에는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흙냄새가 나지 않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원한과 저주가 서늘한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며 아주 깊고 두려운 밤을 불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씨 부인의 무자비한 가위질이 휩쓸고 지나간 넓은 기와집 마당에는 처참하게 잘려나간 연희의 검고 긴 머리카락들만이 스산한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며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며 무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던 그 고운 흑단 같은 머릿결은 이제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채 사정없이 짓밟히고 엉켜서 볼품없는 검은 실타래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씨 부인은 잔인한 승리감에 흠뻑 도취되어 시퍼런 쇳소리를 내는 큰 가위를
마당 구석에 매몰차게 팽개치고는 기괴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유유히 사라졌지만 연희는 여전히 차가운 흙바닥에 꿇어앉아 파들파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빡빡 깎인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쥔 연희의 커다란 눈망울에서는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뚝뚝 떨어져 내려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마당을 짙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일부분이 이토록 허망하게 뜯겨나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으나 혹여라도 소리내어 울면 안방마님의 심기를 다시 건드릴까 두려워 채취거리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 크고 평화로웠던 기와집에서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조용한 일상은 처참하게 부서졌지만 착한 연희는 여전히 집안의 화평이 깨지는 것만을 몹시도 두려워하며 조용히 아픔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머리가 몽땅 밀려버렸다는 끔찍하고 기막힌 소식은 삽시간에 부엌과 우물가를 거쳐 기와집 하인들 사이로 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빗감을 패던 머슴들도 도끼를 내려놓고 아궁이 불을 떼던 참모들도 부직갱이를 든 채 모여서 아이고, 그 독사 같은 마님이 기어이 우리 착한 연희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이냐 하며 혀를 끓겠습니다. 사람들은 서씨 부인의 그 표독스럽고 잔인한 질투심에 몸서리를 치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감히 큰 소리로 나서서 부인을 비난하지는 못하고 그저 숨죽여 소가리만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 흉흉한 소문은 기와집의 높고 단단한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의 빨래터와 장터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온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몹시 안타깝고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맑고 선량한 아이에게 어찌 그런 몹쓸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동네 안악들은 빨래방망이를 멈추고 한숨을 푹푹 내쉬며 연희의 억울한 처지를 깊이 동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산골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안방마님의 그 지독한 악행에 대한 분노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시커먼 먹구름처럼 서서히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처참한 몰골이 된 연희는 머리를 수건으로 칭칭 감아 숨긴 채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묵묵히 저녁 밥을 짓기 위해 무거운 가마솥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두피에 닿는 수건의 까칠한 감촉이 칼에 베인 것처럼 쓰라렸고 마당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마저 상처 입은 마음을 후벼 파는 듯 했지만 연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직갱이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이 불씨가 기와집의 식구들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만을 바라는 그 순박한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부엌 뒷문이 삐거덕하고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평생을 이 집안에서 꽈진 일을 하며 늙어온 지혜롭고 자애로운 최할멈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쭈그려 앉아있는 연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굽은 허리에 주름진 얼굴을 한 최할멈은 말없이 다가와 거칠고 투박한 두 손으로 연희의 가녀린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그 손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멈은 수건으로 감싼 연희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아이고 내 새끼야. 그 고운 머리를 어찌 이리 흉악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하며 참았던 늙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조용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최할멈의 그 따뜻하고 애처로운 품에 안기자 억누르고 있던 서러움이 마침내 왈칵 밀려와 할멈의 낡은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소리내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할멈은 연희의 등을 토닥거리며 연희야, 지금은 네가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겠지만 절대로 마님을 향해 모진 마음이나 헛된 복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낮고 간곡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억울할수록 몸을 더 낮추고 입을 무겁게 하여 집안일을 묵묵히 챙기거라. 악한 마음은 결국 남을 찌르려다 자기 자신을 깊숙이 찌르는 법이니 하늘이 그 무서운 이치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며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최할멈의 진심 어린 그 한마디는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던 연희의 여리고 착한 마음 속에 한 줄기 따뜻한 등불처럼 환하게 켜지며 깊은 위로와 알 수 없는 굳건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연희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할멈을 바라보며 네, 할머니. 제가 어찌 감히 마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 집안에 다시 예전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평화가 찾아오기만을 엎드려 바랄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건을 단단히 고쳐 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독대로 걸음을 옮겼으며 비록 겉모습은 흉해졌을지언정 그 속마음만큼은 여전히 맑은 옹달샘처럼 투명하고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화려하게 치장된 안방에서는 서씨 부인이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자신의 그 잔인무도했던 행동을 스스로 몹시 대견하게 여기는 듯 오만하고 표독스러운 웃음을 입가에 띤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엣가시 같았던 그 천한 한여년의 머리채를 모조리 잘라버렸으니 이제야 이 넓은 기와집이 온전히 내 차지라며 부인은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고 집안의 기강이 드디어 바로 섰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부인은 하인들을 더욱 매섭게 부리며 털끝만 한 잘못도 용납하지 않으려 들었고 이제 감히 자신에게 맞서거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넘어설 자는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며 헛된 자만심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그 오만한 승리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마당에 버려졌던 연희의 잘린 머리카락들이 바람에 흩날려 어디론가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후부터 안방에는 기이하고 섬뜩한 한기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피워둔 화로의 불길이 아무리 뜨거워도 부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함을 계속해서 느꼈고 밤이 깊어질수록 창호지를 흔드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 원한에 차서 흐느끼는 여인의 곡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들려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애써 불안함을 떨쳐내려 화려한 비단 이불을 머리끝까지 푹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해보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질긴 거미줄처럼 부인의 온몸을 패참매며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려한 경대 앞에 앉아 자신의 머리를 빗던 서씨 부인은 문득 자신의 두피가 바늘에 찔린 것처럼 따끔거리는 기묘하고 불쾌한 통증을 느끼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찬빗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릴 때마다 평소와는 다르게 머리카락 뿌리 쪽이 뻣뻣하고 거칠게 느껴졌으며 마치 살아있는 작은 벌레들이 두피 속을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감각에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섰습니다. 부인은 그저 어젯밤 잠을 깊이 설친 탓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런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지만 불안한 기색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화장으로 애써 창백해진 얼굴을 감추고 다시 꼿꼿한 자세로 대청마루에 나가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며 자신의 위세를 더욱 높이려 발악하듯 목소리를 찢어지게 높여댔습니다. 너희들은 햄뱅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당장 마당의 먼지를 모조리 쓸어버리고 장독대 항아리에서 빛이 나도록 닦아놓으라며 부인은 매섭게 소리쳤지만 그녀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욱신거리는 정수리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엎드린 채 부인의 불호령을 들으면서도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자꾸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안방마님의 기이한 행동을 곁눈질로 슬쩍 훔쳐보며 속으로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연희는 머리에 흰 수건을 단단히 두른 채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콩을 고르고 마늘을 까며 자신의 일에만 깊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두피에 욱신거리는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아 고통스러웠지만 연희는 최할멈이 해준 그 따뜻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어떠한 원망의 눈빛도 밖으로 내비치지 않고 그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부인이 마루 위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연희는 오히려 집안이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조용히 속으로 올리며 거칠어진 손끝으로 콩자루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잃어 겉모습은 볼품없어졌을지라도 연희의 주변에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고요하며 따뜻한 흙냄새 같은 평안한 기운이 조용히 맴돌고 있어 지나가는 하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반면 온갖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장신구로 온몸을 휘감은 서씨 부인의 주변에는 마치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엉켜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숨막히는 서늘한 도끼가 가득 뿜어져 나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긴 가여운 하녀는 진정한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가고 있었고 타인을 짓밟고 권력을 쥔 악독한 안방마님은 정체 모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 참으로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최할멈은 마당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조용하고도 팽팽한 대조를 가만히 지켜보며 하늘의 뜻이 이제 서서히 이 거대한 기와집에 깊숙이 내리고 있음을 조용히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구부러진 허리를 애써 곧게 펴며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척하면서 부인의 일그러진 얼굴과 자꾸만 머리로 향하는 불안한 손길을 매우 예리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샅샅이 관찰하고 또 살폈습니다. 악한 자가 파놓은 함정은 결국 그 악한 자의 발목을 잡고 워뚜로 끌어당기는 법이라는 옛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씀이 단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할멈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씨 부인의 머리에서 느껴지던 그 찌르는 듯한 기분 나쁜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서 마치 수십 개의 뾰족한 바늘이 두피를 무자비하게 쿡쿡 쑤시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인은 견디다 못해 안방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거울 앞에 바싹 다가가 자신의 머리통을 살피려 했지만 겉으로는 붉게 달아오른 두피 외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쉽게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 뿌리 쪽이 마치 짐승의 털처럼 뻣뻣하고 억세게 변해가고 있었으며 머리를 빗으려 할 때마다 빗살이 튕겨나갈 정도로 기괴한 저항감이 느껴져 부인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 끔찍하고 해괴한 증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면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불이 나게 화려한 비단 수건을 꺼내어 머리를 칭칭 감아 숨기려 몹시 발버둥을 쳤습니다.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마님이 머리에 두꺼운 수건을 답답하게 뒤집어 쓰고 나오자 집안 식구들은 모두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아무도 마님의 매서운 불호령이 두려워 감히 그 까닭을 소리내어 묻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하인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하려 더욱 날카롭게 윽박지르며 내가 오늘따라 오한이 들어 바람을 쐬지 않으려 하는 것이니 당장 시선들을 거두지 못할까 하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뗐던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머리를 부여잡고 신경질을 부리는 서씨. 부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왠지 모를 가엾음과 씁쓸한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참히 짓밟고 괴롭혔던 끔찍한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공에 대고 악을 쓰는 부인의 모습이 한없이 가련하고 어리석게 보여 연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작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독한 마음이 결국 저렇게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고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구나. 연희는 생각하며 부인을 원망하기보다는 집안에 우환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 사이에서 오가던 은밀한 소문은 연희의 억울하게 잘린 머리카락 이야기에서 점차 안방마님의 기괴한 두통과 한여름에 뒤집어 쓴 비단 수건에 대한 수상한 이야기로 방향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착한 연희의 머리채를 그렇게 잔인하게 밀어버리더니 하늘이 노하여 그 독한 마님에게 무서운 천벌을 내리신 게 분명하다며 안악들은 침을 튀겨가며 은밀하고 열띤 목소리로 숙덕거렸습니다. 기와집을 둘러싼 무거운 긴장감은 폭풍전야처럼 기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곧 터질 것만 같은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물려가며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지고 사방에 붉은 노을이 짙게 깔릴 무렵 최할멈이 부엌 아궁이 앞에서 저녁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연희에게 다시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연희야, 안방의 낌새가 아주 심상치 않으니 너는 부디 그 수건을 단단히 동여매고 절대로 마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며 할멈은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마님의 그 독한 화기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너는 그저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이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거라. 할멈은 주름진 얼굴에 짙은 걱정을 가득 담았습니다. 연희는 최할멈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거친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며 걱정하지 마셔요. 할머니, 저는 어떤 일이 닥쳐도 이 부엌과 장독대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이 집을 지킬 것입니다 하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힘없고 여린 하녀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피땀 흘려 가꿔온 이 공간과 집안 식구들에 대한 깊은 애정만큼은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크고 단단한 바위와도 같았습니다. 연희의 그 올곧고 선량한 마음씨는 어둠이 짙어지는 부엌안을 작지만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는 호롱불처럼 빛나며 불안에 떨고 있는 늙은 하녀의 마음을 조용하고 포근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자 안방에서는 서씨 부인이 고통을 도무지 참지 못하고 이불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끙끙 앓는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가 창호지를 뚫고 새어나와 기와집의 고요한 정막을 차갑게 찢어 놓았습니다. 부인은 수건을 벗어 던지고 싶었지만 수건 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의 끔찍한 감촉에 차마 손을 대지도 못한 채 벽에 머리를 매시며 제발 이 끔찍한 두통을 멈춰달라고 아무도 듣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 남의 고통을 즐기던 그 오만방자했던 여인은 이제 철저히 혼자가 되어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징벌의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길고 끔찍한 밤을 홀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안방에서 들려오는 그 기괴하고 무서운 신음소리에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어쓰고 벌벌 떨며 제발 아침이 빨리 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 감히 밖으로 나가 안방에 문을 두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커다란 고목나무가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며 달빛을 가려 기괴한 그림자를 마당 가득 만들어냈고 한때 평화로웠던 이 커다란 기와집은 이제 깊은 원한과 숨겨진 저주가 무겁게 짓누르는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나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서씨, 부인의 머리통을 감싸고 있는 저 비단 수건 아래 숨겨진 그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흉측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모두 마친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도 오직 연희만이 조그만 뒷방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 집안에 닥친 어두운 먹구름과 끔찍한 고통들이 모두 무사히 지나가고 다시 예전처럼 맑은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밥 짓는 냄새가 포근하게 퍼지는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녀는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찔렀던 원수마저도 용서하며 집안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는 연희의 그 한없이 맑고 따뜻한 마음은 밤하늘의 차가운 별빛마저 부드럽게 녹여낼 만큼 깊고 순결하며 참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쪽 산 너머로 여명이 희뿌옇게 밝아오며 기와집 마당에 다시 옅은 아침 안개가 소리 없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공기는 여전히 날이 선듯 차갑고 팽팽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완전히 밝으면 이 굳게 닫힌 안방문이 열리고 서씨 부인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이 햇빛 아래 낱낱이 파헤쳐질 운명의 시간이 시시각각 잔혹하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연희의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에 작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숨을 죽인 채 앞으로 이 큰 기와집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의 머리를 칭칭 감싸고 있던 화려한 비단 수건, 아래에서는 밤새도록 끔찍하고 기괴한 일들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부인은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캄캄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머리카락 뿌리가 뭉툭한 바늘에 찔리는 것처럼 조금씩 따끔거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깊어 흐를수록 그 통증은 마치 수천 마리의 독벌레가 여린 두피를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듯한 끔찍한 고통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부인은 당장이라도 큰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밖에서 귀를 기울이는 하인들이 듣고 달려올까봐 몹시 두려워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이불자락만 꽉 움켜쥐고 애써 앓는 소리를 죽이며 차가운 식은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안방으로 밝게 스며들었지만 서씨 부인의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는 밤새 겪은 지독한 고통의 흔적이 깊게 파여 있었고 두 눈은 체락에 들어가 우척이나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비단 수건을 만져보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얇고 푸석거리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마치 짐승의 두꺼운 털처럼 아주 뻣뻣하고
억세게 솟아오른 것을 손끝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섬뜩하고 기분 나쁜 감촉이었으며 부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을 헐떡거리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방구석에 놓인 화려한 경대 앞으로 천천히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경대 앞에 털썩 주저앉은 부인은 침을 꼴깍 삼키며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머리를 꽉 조이고 있던 비단 수건의 매듭을 아주 조심스럽게 풀어서 바닥으로 천천히 스르륵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확인한 부인은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차마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동자만 사시나무 떨리듯 미친 듯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가늘고 힘이 없었던 부인의 옅은 갈색 머리카락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마치 검붉은 피를 머금은 것처럼 징그럽고 뻣뻣한 촉수 같은 것들이 정수리부터 목덜미까지 아주 빼곡하고 기괴하게 자라나 있었던 것입니다. 거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부인은 그 검붉고 뻣뻣한 머리카락 끝부분이 스스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며 기분 나쁜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뒤로 벌러덩 낮아빠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부인의 머리카락 끝은 사막에 사는 무서운 전갈의 독침처럼 아주 날카롭고 뾰족하게 변해 있었으며 수천 가닥의 그 기괴한 독침 머리카락들이 마치 먹잇감을 찾는 벌레들처럼 부인의 두피를 향해 스멀스멀 구부러지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공포에 질려 손을 내저으며 뒷걸음질을 치자 그 전갈 독침 같은 머리카락들은 부인의 움직임에 반응하듯 일제히 꼿꼿하게 일어서서는 무자비하게 부인의 여린 두피를 향해 일제히 사정없이 콕콕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고 터져 나오려는 끔찍한 비명 소리를 부인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으며 억지로 뱃속 깊은 곳으로 꿀꺽 삼켰지만 살을 파고드는 그 끔찍한 독침에 고통은 도무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하녀 연희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시기하여 무참히 잘라버렸던 그 잔인무도한 손가락 사이로 이제는 자신의 두피에서 흘러내리는 검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부인은 방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헐떡이며 뒹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이 무시무시하고 기괴한 저주는 부인의 그 표독스러운 질투심만큼이나 잔혹하고 자비가 없었으며 남의 아름다움을 무참히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것인지를 부인의 온몸과 뼈저린 감각을 통해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든 이 무시무시한 전갈 독침, 머리카락들을 뽑아버리거나 잘라내려 발버둥을 쳤지만 손을 가져다 댈 때마다 머리카락들은 마치 성난 독사처럼 부인의 손가락마저 사정없이 찔러대어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끔찍한 지경이었습니다. 독침에 찔린 상처 부위는 마치 뜨거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벌겋게 부어올랐으며 도끼가 온몸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듯 극심한 열병과 어지럼증이 부인을 덮치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오한을 연신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안방마님의 권위와 화려한 겉모습이 이 흉측하고 저주받은 머리카락 때문에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을 생각하니 부인은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절망감과 지독한 공포에 휩싸여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부인은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화려한 비단 수건을 허겁지겁 다시 주워들고는 두통을 핑계 삼아 머리를 더욱 단단하고 팽팽하게 칭칭 동여매며 이 끔찍한 비밀을 집안 사람들에게서 끝까지 숨기려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수건으로 독침들을 꽉 억눌러 놓으니 두피를 찌르는 고통은 배가 되어 눈물이 핑돌 지경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이 요괴 같은 흉측한 몰골을 들켜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억지로 참는 편이 낫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부인은 핏기 없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애써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갔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미 병자처럼 위태롭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 나선 서씨 부인은 머리의 고통을 잊어보려는 듯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마당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향해 쉴 새 없이 호통을 치며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느냐?
마당 구석에 젖떨어진 낙엽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하고 밥벌레처럼 꾸물거리기만 하니 내 당장 종아리를 쳐서라도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소리치며 부인은 부채를 들어 마룻바닥을 신경질적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엎드려 조아리면서도 마님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고 있으며 화려한 비단 수건 아래로 붉은 핏물이 아주 옅게 배어 나오는 것을 곁눈질로 훔쳐보고는 속으로 큰일이 났음을 직감하고 불안에 떨며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 시각 억울하게 머리를 잃은 가여운 하녀. 연희는 낡고 수수한 무명 수건을 머리에 단정하게 두른 채 넓은 부엌 안에서 묵묵히 쌀을 씻고 가마솥에 물을 맞추며 오늘 하루에 양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마당에서 서씨 부인의 날카로운 악쓰는 소리가 부엌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연희는 동요하지 않고 오직 아궁이의 붉은 불꽃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박한 일들에 온 마음을 다해 조용히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머리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가장 아끼던 고운 흑당 같은 머릿결은 처참하게 사라졌지만 연희의 선량하고 맑은 눈동자에는 여전히 이 큰 기와집의 평온을 지키고자 하는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다정한 빛이 고요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장독대로 걸음을 옮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커다란 간장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마른 행주로 항아리 가장자리를 먼지 하나 남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어지러운 마음을 차분하고 단단하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무참히 짓밟고 괴롭힌 안방마님을 향해 분노나 원망을 품을 법도 하건만 참으로 순박하고 착한 연희는 오히려 마님의 그 기괴하고 불안한 고함 소리에서 왠지 모를 깊은 고통과 가련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을 아프게 한 자는 결국 그보다 더 큰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게 된다는 최할멈의 그 지혜로운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연희는 그저 이 어둡고 끔찍한 폭풍우가 기와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무사히 비껴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늙고 지혜로운 최할멈은 대청마루 위에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불안하게 서성이는 서씨 부인의 모습을 아주 매섭고 차분한 눈빛으로 가만히 꿰뚫어보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머리에 두른 화려한 수건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한 최할멈은 기어이 하늘의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저 표독스러운 안방마님의 정수리 위에 잔혹하게 내려앉았음을 속으로 깊이 확신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마땅히 치르는 것이 세상에 변치 않는 이치요. 남의 고운 머리채를 함부로 탐내고 망가뜨린 죄업이 이제 독이 가득 찬 바늘이 되어 스스로를 찌르고 있구나 하고 할멈은 조용히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씨 부인의 히스테리와 억지스러운 횡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이제는 밥상에 올라온 국물이 조금만 미지근해도 밥상을 통째로 마당에 집어던지며 온종일 기괴한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밥사발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지고 정성껏 끓인 국물이 흙바닥에 볼품없이 쏟아질 때마다 기와집 하인들은 움찔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부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붉게 충혈되어 사람들을 무섭게 노려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악을 쓰며 화를 내는 부인의 두 손은 언제나 자신의 머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 비단 수건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저 마님이 단단히 몹쓸 병에 걸리거나 끔찍한 귀신이 쓰인 것이라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여든 하인들은 바가지로 물을 푸면서 목소리를 개미 소리만큼 한껏 낮추고는 야, 이 사람아, 방금 마님이 소리칠 때 그 비단 수건 아래서 뭔가 시커멓고 뾰족한 것이 슬쩍 튀어나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네 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우리 착한 연희의 머리를 그렇게 잔인하게 밀어버리더니 결국 그 억울한 원한이 독검이나 전갈로 변해서 마님의 머리통에 지독하게 둥지를 튼 모양이라며 사람들은 몸서리를 치며 부인의 방 쪽을 향해 침을 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처럼 기와집 안에는 이제 서씨 부인을 향한 두려움보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그 소름 끼치는 흉측한 저주에 대한 끔찍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공포가 안개처럼 짙게 깔리며 팽팽한
긴장감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기와집에 깊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서씨 부인의 고통은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극심하고 잔인해져서 안방에서는 차마 사람의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기괴하고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새도록 흘러나왔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부인이 수건을 풀자마자 수천 마리의 전갈 독침으로 변해버린 그 끔찍한 머리카락들은 먹이를 만난 듯 미친 듯이 사방으로 꿈틀대며 부인의 얼굴과 목덜미를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쿡쿡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바닥을 뒹굴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의 끔찍한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쥐어뜯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독침들은 더욱 깊숙이 살점 속으로 파고들며 부인에게 살아있는 생지옥이 무엇인지를 밤새도록 처절하게 맛보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밤이 며칠이나 연속으로 계속되자 서씨 부인의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펀쑥하게 변해버렸고 눈가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한때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그 화려하고 매서웠던 안방마님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밤마다 독침에 찔리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부인은 점차 피죽도 못 먹은 병자처럼 쇠약해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끔찍한 몰골을 들킬까봐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홀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아집과 허영심이 결국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깊고 어두운 파멸의 묻으로 더욱 빠르게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은 그 고통 속에서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헛된 자존심만 부질없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억울하게 머리를 잃은 연희의 작은 뒷방에서는 매일 밤 은은하고 따뜻한 호롱불 아래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 안방의 끔찍한 지옥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다정한 풍경을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낮 동안 거칠어진 손에 이름 모를 들기름을 정성스레 발라 보습을 해주고 머리를 덮고 있는 무명 수건을 조심스럽게 풀어 상처난 두피를 시원한 우물물로 닦아내며 혼자만의 조용한 치유의 시간을 묵묵히 보내곤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무참히 잘려나간 상처는 비록 아팠지만 연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증오나 복수심이 전혀 없었기에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맑은 물처럼 고요하고 편안한 미소가 부드럽게 번져 있어 보는 이에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물가로 나온 최 할멈은 정성껏 물을 헹고 있는 연희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연희야 밤새 안방에서 들려오는 저 끔찍한 비명 소리를 너도 필시 들었을 테지 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네 할머니,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밤새 마음이 쓰여 잠을 설쳤습니다. 마님께서 큰 병환을 얻으신 건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고 대답하는 연희의 두 눈에는 진심으로 부인을 염려하는 순박하고 맑은 선량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멈은 연희의 그 착하고 어리석을 만큼 고운 마음씨에 깊이 탐복하며 하늘이 저 독한 마님을 벌하고 있으니 너는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처럼 네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이 집안의 따뜻한 온기를 끝까지 지켜내거라 하고 다정하게 타일렀습니다. 서씨 부인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끔찍하게 나빠지자 이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공포와 긴장감은 이제 마을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가 동네 어귀평상에 모인 노인들조차 심상치 않은 안방마님의 저주에 대해 심각한 얼굴로 입방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큰 기와집 터에 무서운 악귀가 쓰인 것이 분명하다며 밤마다 담장을 넘어오는 그 기괴하고 처절한 비명소리 때문에 우리 동네 개들조차 무서워서 짖지를 못하고 벌벌 떤다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착한 하녀의 머리채를 함부로 깎아버린 그 천인 공노할 짓거리가 마침내 산신령을 대노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은 살이 붙고 또 붙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와집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곧 닥쳐올 파국에 대한 거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불어넣었습니다. 기와집 안의 하인들도 이제는 서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떨기보다는 3355 구석에 모여 앉아 부인의 머리에 숨겨진 그 끔찍한 비밀이 도대체 언제쯤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소곤거리며 숨죽여 기다리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부인이 시키는 일은 억지로 하는 척하면서도 하인들의 시선은
언제나 부인의 머리를 칭칭 감싼 그 땀에 찌든 비단 수건을 향해 날카롭게 꽂혀 있었고 부인 역시 그 따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극도의 불안감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유서 깊은 기와집은 이제 주인을 잃고 흔들리는 낡은 배처럼 위태로워졌지만 그 속에서도 연희가 지어내는 따뜻한 밤냄새와 정갈하게 닦인 마당만이 유일하게 이 집안이 아직 숨을 쉬고 있음을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거울을 보는 것조차 무서워 방 안의 모든 거울을 천으로 덮어버리고 오직 어둠 속에서 수건을 부여잡고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머리카락이 내는 그 사각거리는 끔찍한 독침 소리에 귀를 막으며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전갈 독침 같은 머리카락들이 두피를 파고들며 맹독을 내뿜는 것 같아 부인은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제발 이 끔찍한 저주를 거두어 달라고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피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남의 고운 것을 탐내고 시기하며 짓밟았던 그 거만했던 여인은 이제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형벌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되어 썩어 들어가는 외로운 섬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마을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이 이 큰 기와집으로 모여들어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큰 행사가 시시각각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성큼성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안방마님인 서씨 부인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대청마루 한가운데 앉아 위세를 부리며 며칠 전부터 잔치 준비를 호령했겠지만 지금의 부인은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갈 수 없는 끔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안방마님이 아프다는 핑계로 끝까지 얼굴을 비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부인은 자신의 흉측한 비밀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끔찍하게 폭로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극도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연희는 다가올 큰 명절을 맞이하여 부엌과 장독대를 더욱 윤인하게 쓸고 닦으며 산더미처럼 쌓인 일거리 앞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아주 정성스럽게 제사상에 올릴 귀한 전을 부치고 맑은 탕을 끓여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비록 머리에 무명 수건을 두른 초라한 하녀의 모습이었지만 집안의 큰 행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장만하는 연희의 손길에는 이 기와집의 뿌리와 전통을 온전히 지켜내고자 하는 아주 깊고 숭고한 헌신이 아름답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하인들은 연희의 그 묵묵하고 성실한 뒷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고 저렇게 심성이 고운 아이를 핍박한 안방마님은 보나마나 명절날 천벌을 받아 망신을 당할 것이라며 속으로 굳게 믿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절 전날 밤 서씨 부인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극심한 두통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방안을 미친 듯이 이리저리 뒹굴었고 머리를 감싸고 있던 비단 수건은 독침에 찔려 흘러나온 검붉은 피로 얼룩져 아주 기괴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든 내일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더 두껍고 어두운 색의 천을 꺼내어 머리를 칭칭 동여매려 했지만 머리카락 독침들은 갇히는 것을 거부라도 하듯 맹렬하게 솟아오르며 천을 뚫고 나올 기세로 끔찍하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늘이 내린 이 잔혹하고 공포스러운 징벌의 올가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부인은 결국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두꺼운 안방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부엌에서 제사상에 올릴 삼색나무를 다듬던 최할멈은 안방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가만히 듣고는 묵묵히 곁에서 밤을 까고 있는 연희의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리며 무겁고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내일이 되면 이 집안에 드리워졌던 어둡고 긴 장막이 걷히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밝은 햇살 아래 낱낱이 그 흉측한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것이니 너는 어떤 끔찍한 광경을 보더라도 결코 놀라지 말고 의연하게 버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할멈의 눈빛은 마치 내일 벌어질 모든 끔찍한 파국을 온전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무척이나 깊고 서늘했으며 그 말에 담긴 묵직한 힘은 연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점의 불안감마저 깨끗하게 씻어 내려주었습니다.
기와집 지붕 위로 밝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며 조용한 마당을 차가운 은빛으로 가득 채웠지만 내일 이 마당에서 벌어질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폭로의 시간을 예고하듯 늦은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서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고운 머리채를 잃었으나 맑은 마음씨로 꿋꿋하게 집안을 지켜낸 착한 하녀. 연희와 헛된 질투심으로 남을 해치다 수천 마리 전갈 독침의 저주에 갇혀버린 악독한 서씨. 부인의 엇갈린 운명은 이제 그 거대한 정점을 향해 거침없이 치닫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즈넉한 기와집은 겉으로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 깊이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에 팽팽하고 폭발적인 긴장감이 밤새도록 휘몰아치며 날이 밝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침 햇살이 기와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크고 중요한 명절의 밝은 날이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대문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잔치를 치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오랜만에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우며 왁자지껄한 명절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른 새벽부터 정갈하게 씻고 나와 최할멈과 함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커다란 가마솥에 기름을 두르며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를 온 집안에 피워 올렸습니다. 비록 머리에는 수수한 무명 수건을 두르고 있었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연희의 얼굴에는 집안의 평화를 지키려는 다정하고 포근한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 어른들은 대청마루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오랜만에 만난 안부를 물으며 반갑게 담소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 집안의 안방마님인 서씨 부인이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몹시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헛기침을 하시며 아니 명절 아침이 밝았는데 안방마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길래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하며 역정을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부인이 기괴한 병에 걸려 방에 틀어박혀 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어른들의 호통 소리가 높아지자 안방에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는 무거운 침묵과 식은땀을 흘리는 부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아슬아슬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긴 최할멈이 굽은 허리를 이끌고 안방 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마님 어르신들께서 모두 대청마루에 모이셨으니 이제 그만 채비를 하시고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고 간곡하게 아뢰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대답이 없더니 이내 무언가 바닥을 박박 긁는 듯한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서씨. 부인은 예전에 그 화려하고 오만했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오랜 병을 앓은 유령처럼 몹시 포쑥하고 처참하게 망가진 기괴한 몰골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부인은 머리에 두껍고 시커먼 천을 여러 겹으로 칭칭 동여맨 채 덜덜 떨리는 두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대청마루를 향해 위태로운 발걸음을 한 발짝씩 무겁게 내디뎠습니다.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던 친척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은 서씨 부인의 그 끔찍하고 해괴한 차림새를 보자마자 대화 소리를 뚝 멈추고 모두 경악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안방마님이 저렇게 두껍고 기괴한 검은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타나자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불길한 예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고 마루 위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집안의 큰 어르신이 눈살을 찌푸리며 마님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어찌 그 머리에 흉측한 천을 두르고 예의 없는 몰골을 하고 나타났단 말이오 하며 엄하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부인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어르신 제가 며칠 전부터 지독한 두통에 시달려 바람을 쐬지 못하는 몹쓸 병에 걸려 부득이하게 이런 흉한 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엎드려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칭칭 감싸고 있는 징그러운 검은 천 안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벌레들이 미친 듯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기괴한 움직임이 쉴 새 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하인들은 그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고 뒷걸음질을 쳤고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일가 친척들도 마님의 머리통이 기이하게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웅성거리는 소리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자 그녀의 정수리에 둥지를 튼 수천 마리의 전갈 독침, 머리카락들은 더욱 거세게 분노하며 무자비하게 부인의 두피를 사정없이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을 참아보려 애쓰던 부인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갔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리며 그녀의 몸은 마치 독에 쏘인 짐승처럼 마룻바닥 위에서 처절하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따뜻한 전을 담은 소쿠리를 들고 마루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연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엎드려 있는 서씨, 부인의 가련하고 처참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마님이었지만 순박한 연희의 마음속에는 통쾌한 복수심보다는 저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 갇혀버린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음을 멈추고 섰으며 이 집에 들이운 무섭고 잔인한 저주의 올가미가 하루빨리 풀려 모두가 무사히 위기를 넘기기만을 간절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징벌의 시간은 이미 멈출 수 없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부인이 겹겹이 두른 흉측한 검은 천의 매듭은 도끼를 이기지 못하고 허망하게 끊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악, 사람 살려. 이 끔찍한 머리를 당장 뽑아다오. 마침내 극심한 고통을 도무지 견디지 못한 서씨 부인이 짐승 같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검은 천을 미친 듯이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동여매었던 천이 찢어지듯 벗겨지자마자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기괴한 진실이 마침내 대청마루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적나라하고 흉측하게 그 모습을 완벽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두피에는 머리카락 대신 뻣뻣하고 검붉은 수천 마리의 전갈 독침들이 빽빽하게 자라나 있었으며 그것들은 마침내 답답한 어둠에서 풀려난 것을 기뻐하듯 쉬치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끔찍하게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독침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허공을 찌르며 매섭게 요동쳤고 부인의 목덜미와 얼굴을 쉴 새 없이 파고들며 끔찍한 맹독을 뿜어내어 대청마루를 순식간에 소름 끼치는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렸습니다. 맙소사, 저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요괴란 말이냐. 큰 어르신은 너무 놀라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친척 아낙네들은 끔찍한 광경에 혼비백산하여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평화롭던 명절 아침의 기와집은 부인의 그 저주받은 흉측한 독침 머리카락이 드러남과 동시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고 마을 사람들도 귀신을 본 것처럼 사색이 되어 앞다투어 달아났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착한 하녀의 고운 머리채를 무참히 잘라버렸던 악독한 마님의 잔인한 죗값이 결국 이토록 기괴한 수천 마리의 전갈 독침으로 변했음이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부인은 독침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에 바닥을 뒹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사람들은 그 끔찍한 몰골에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혐오가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최할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곁에 선 사람들에게 보시게나 저것이 바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귀한 것을 함부로 짓밟은 자가 받는 무서운 천벌이라네 하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할멈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도망치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저주받은 부인의 흉측한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님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모두 거두어들였습니다. 악행을 일삼은 자는 결국 자신이 판 깊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늙은 하녀의 준엄한 일갈은 메아리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은 깨달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끔찍한 전갈 독침들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을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후회하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집안의 어른들은 의견을 모아 저렇게 흉측하고 저주받은 요괴 같은 형상을 한 여인을 결코 이 유서 깊은 기와집 안방에 더 이상 단 하루도 머물게 할 수는 없다고 아주 엄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끔찍한 우환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서씨. 부인은 당장 짐을 싸서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중에
허름하고 외딴 별채로 쫓겨나 평생을 그곳에서 홀로 참회하며 살아야 한다는 가혹한 추방 명령이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어른들의 호령에 따라 가마를 대령했고 고통 속에 쓰러져 울부짖는 서씨 부인을 억지로 밀어넣은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마을 밖을 향해 쫓아내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의 고통을 비웃으며 오만하게 군림했던 마님의 끝은 결국 자신의 머리를 파고드는 독침과 함께 지독한 고독 속으로 버려지는 참으로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흉측한 악녀가 가마에 실려 산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난 후 아수라장이 되었던 마당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팽팽했던 공포의 장막이 걷히고 오랜만에 맑고 고요한 평화의 숨결이 부드럽게 다시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진정시켰고 어른들은 대청마루를 정돈하며 이제야 이 큰 집안에 드리웠던 시커먼 먹구름이 말끔히 걷히고 본래의 조용한 기운이 돌아왔다며 안도의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서운 징벌을 목격한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려는 독한 마음이 얼마나 무섭게 자신을 파멸시키는지를 깊이 깨달으며 겸손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폭풍우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순리가 뿌리를 내렸고 기와 지붕 위로는 다시 맑고 눈부신 명절의 아침 햇살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우리의 착한 하녀 연희는 조용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흐트러진 흙바닥을 빗자루로 단정하게 쓸어내며 집안의 어수선한 기운을 다정하게 다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깨진 그릇들을 하나둘씩 치우는 연희의 섬세한 손길은 마치 상처받은 기와집의 마음을 따뜻함이 어루만져주는 치료제와 같아서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무명수건을 두르고 있었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집안을 돌보는 연희의 그 맑고 선량한 심성은 그 어떤 화려한 비단옷이나 값비싼 장신구보다도 훨씬 더 고결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원수가 벌을 받고 쫓겨났음에도 들뜨거나 기뻐하지 않고 그저 예전처럼 장독대를 닫고 부엌을 치우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평화로운 일상을 묵묵히 다시 복원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할멈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연희의 곁으로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연희야, 이제 정말 다 끝났으니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사람들의 놀란 속을 든든하게 달래주어야겠구나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발을 맞추어 부엌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맑고 따뜻한 고깃국과 노릇노릇한 전들을 커다란 소쿠리에 수북하게 담아 대청마루와 마당의 상 위로 부지런히 실어 날랐습니다. 요괴의 등장으로 혼비백산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차려낸 푸짐하고 따뜻한 음식을 보자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풀리며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다시 상 주위로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따뜻한 음식들은 잔혹했던 저주의 흔적을 지워내고 흉흉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어 삭막했던 기와집 마당에는 다시금 사람들의 부드러운 웃음꽃이 한 송이씩 소박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늘 사람들은 김이 나는 국밥을 비워내며 복에나 우리 연희가 끓여낸 이 국물 맛이 참으로 일품일세. 독한 마님이 어찌 이리 복스러운 아이를 못살게 굴었는지 알 수가 없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술잔을 기울이며 큰 우환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다한 연희 덕분에 오늘 잔치를 무사히 치르게 되었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하고 연희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셨습니다. 연희는 사람들의 칭찬에 볼이 붉어지며 수줍게 웃었고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몸을 낮추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며 빈 그릇들을 부지런히 치우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겸손한 태도에 감복하여 이 기와집을 진정으로 지탱하는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 연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절의 흥겨운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고 마당 한쪽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윷놀이를 하며 까르르 웃는 밝은 소리가 기와집의 담장을 넘어 산골 마을 전체로 기분 좋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부인이 머물던 끔찍했던 안방의 문은 활짝 열려 맑은 바람이 방 안을 시원하게 환기시켰고 억눌려 있던 집안의 기운은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은 싹처럼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더 이상 매서운 호통 소리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편안한 미소를 띠고 설거지를 하는 등 평화롭고 일상적인 일들에 아주 즐겁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악녀가 남긴 끔찍한 독침의 기억은 사람들의 온기와 맛있는 명절 음식 덕분에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으며, 이 넓은 기와집은 진정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의 다정한 안식처로 완전히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에서 솥단지를 닦고 있던 연희는 등 뒤로 들려오는 정겨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잠시 허리를 펴고 파란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따스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비록 탐스러웠던 흑단 머리카락은 사라졌지만 연희의 존재 자체가 이 집안을 비추는 가장 고귀한 빛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을 쬐던 참모가 연희야, 어서 와서 너도 시원한 식혜 한 사발 마시고 좀 쉬어라 하며 손짓을 하자 연희는 네 곧 가겠습니다 하고 경쾌한 목소리로 화답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괴물은 이 따뜻한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졌으며, 연희가 지켜낸 마당은 그 어떤 궁궐보다도 더 포근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지며 마당에 부드러운 그림자가 깔리기 시작할 즈음 마을 어른들은 이제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내친 김에 옛 헛간과 담장을 모두 새롭게 단장하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청년들은 새끼줄을 꼬아 무너진 곳을 묶고, 어르신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에 남은 나쁜 애군의 흔적들을 밖으로 쓸어내며 집안에 복이 들어오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연희도 청년들이 엮은 새끼줄 옆에 들꽃들을 조심스럽게 꽂으며 이 집을 찾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환하고 맑아지기를 바라는 작고 예쁜 소망을 담아 장식을 도왔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 속에서 이 큰 기와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정이, 숨쉬는 단단한 가족 공동체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고 있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최 할멈은 마루 끝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마당을 오가는 사람들과 맑게 웃고 있는 연희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에 평온하고 인자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평생 풍파를 지켜보며 살아온 늙은 하녀의 눈에는 오늘처럼 극적인 위기와 눈부신 회복이 교차하는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벅차고 다행스러운 안도감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악한 것은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고 선한 것은 끝내 세상을 환하게 밝힌다는 위대한 진리가 저 여린 연희의 삶을 통해 너무나도 생생하게 증명되었음을 할멈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할멈은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착한 연희가 눈물 흘리는 일 없이 이 따뜻한 마당에서 오래오래 평안하기를 진심을 다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하루 종일 왁자지껄했던 명절 잔치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기와집을 떠나 보금자리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을 나서며 연희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연희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터이니 기운내고 이 집안을 잘 부탁한다며 다정하고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고 건네주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여 사람들을 배웅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머리카락의 빈자리를 훌륭하게 채워줄 만큼 커다랗고 벅찬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두터운 신뢰가 한가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마당은 열기를 간직한 채 차분해지고 있었으며, 그 공기 속에는 이전의 서늘한 공포 대신 포근하고 든든한 흙냄새만이 기분 좋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하인들도 방으로 흩어질 무렵 연희는 다시 빗자루를 들고 혼자 마당에 남아 하루의 흔적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그녀만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저녁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텅 빈 마당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사각사각 소리는 마치 기와집의 따뜻한 심장 소리처럼 들려왔고, 연희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끔찍한 전갈 독침과 마님의 그림자는 이제 먼 이야기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정갈하게 닦인 장독대와 깨끗한 우물만이 이 밤의 고요함을 온전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마당 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시원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침내 이 커다란 집안에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평화가 굳건히 자리 잡았음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할멈이 마루로 나와 둥근 달을 쳐다보며 연희야, 이제 그만 쓸고 들어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단한 몸을 쉬도록 하여라. 오늘 하루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네 할머니, 저도 이제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이 다시 숨을 쉬게 되어 제 마음이 날아갈 듯 기쁩니다 하고 해맑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두 사람의 대화는 달빛만큼이나 은은한 위로를 품고 있었으며 대청마루에는 더 이상 억눌린 신음이 아닌 다정하고 온화한 사람의 숨결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무서운 비밀을 폭로했던 공간에서 벗어나 다시금 착한 하녀의 땀방울을 감싸 안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 잔잔한 밤의 안식 속으로 부드럽게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부엌 창문을 넘어 방 앞까지 드리워지자 연희는 상처났던 두피를 어루만지며 고운 머리카락은 잃었으나 그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집안의 평화를 얻었음에 마음속 깊이 온전히 감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예전의 흑단 머릿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제 연희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슬픔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단단하고 맑은 자신감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겉으로 꾸며진 화려함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배려하는 선량한 마음씨라는 것을 연희는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해 확고하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깊은 밤, 풀벌레 소리가 마당을 평화롭게 수놓는 가운데 연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고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오랜만에 단잠을 예고하는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달빛처럼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잔인했던 악녀의 저주는 명절 아침의 소동을 끝으로 산속으로 완전히 유배되어 사라졌으며 기와집은 마침내 그 길고 어두웠던 악몽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와 맑고 온전한 본래의 그림하녀 모습을 완벽하게 훌륭히 되찾았습니다. 핍박을 견뎌낸 하녀, 연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당의 흙은 더욱 단단해졌고 장독대는 반짝였으며 부엌에서는 매일 아침 생명을 이어가는 따뜻하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포근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갈 독침, 머리카락의 진실과 연희의 마음씨를 두고두고 입에 올리며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는 뜻깊은 전설로 삼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제 기와집을 덮고 있는 것은 차가운 공포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넉넉한 정과 고요한 평안함이었으며 이 고즈넉한 마을은 언제나처럼 맑은 물안개와 함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서씨 부인이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전갈, 독침 머리카락과 함께 깊고 어두운 산속 외딴 별채로 영영 쫓겨난 이후 크고 고즈넉한 기와집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맑고 눈부신 평화가 온전하게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뽀얀 물안개가 우물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산새들은 마당의 커다란 고목나무 가지 위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알렸습니다.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서늘하고 표독스러웠던 악녀의 기운은 이제 봄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대신 따사로운 햇살만이 넓은 마당 구석구석을 아주 포근하고 다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예전처럼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맑은 우물가로 다가가 차갑고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하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슴속 깊이 가득 들이마시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머리에는 여전히 수수한 무명 수건이 둘러져 있었지만 수건 아래로 느껴지는 상처난 두피의 통증은 이제 씻은 듯이 사라졌고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연희의 맑고 선량한 두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볍고 경쾌하여 우물가에서 부엌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작은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연희는 커다란 가마솥에 깨끗한 물을 붓고 아궁이의 마른 장작을 조심스럽게 밀어넣은 뒤 부직갱이로 불을 지피며 붉게 타오르는 따뜻한 불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정겨운 소리가 고요한 부엌 안을 포근하게 채우기 시작했고 가마솥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하고 달큰한 밥 짓는 냄새가 온 집안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평범하고 소박한 아침의 풍경이야말로
연희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으며 이제는 그 누구의 매서운 호통이나 방해도 없이 온전하게 이 다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최할멈도 아침 일찍 부엌으로 들어와 굽은 허리를 펴며 아궁이 앞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연희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무척이나 다정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연희야, 네가 그 무서운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아준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이토록 맑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장하고 고맙구나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부지깽이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께서 늘 지혜로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독여 주신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매일 하던 대로 밥을 지었을 뿐인걸요. 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기와집 하인들도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깊은 불안감과 공포가 말끔히 씻겨 내려간 듯 아주 밝은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도 한결 경쾌해졌고 우물가에서 바가지를 부딪히며 물을 푸는 하인들의 수다 소리에도 맑은 웃음이 듬뿍 묻어나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기분 좋게 메아리치며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안방마님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에 숨을 죽일 필요가 없어진 이 커다란 기와집은 마침내 본래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을 되찾아 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식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이 기와집을 두려움의 눈길로 쳐다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을 지나며 우리 착한 연희가 무사히 집안을 지켜내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다정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갓 짜낸 고소한 참기름이나 산에서 캔 싱싱한 나물들을 바구니에 담아 기와집 부엌으로 찾아와서는 연희의 거친 손을 꼭 맞잡고 고생했다며 진심 어린 위로와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희 얼굴이 이제야 반쪽에서 벗어나 재물에 돌아왔네. 그 끔찍한 악귀 같은 마님 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하며 안악들은 연희의 어깨를 토닥였고 연희는 감사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희는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준 소중하고 귀한 식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그날 저녁 더욱 풍성하고 맛깔스러운 반찬들을 만들어내며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정성으로 보답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짭조름하게 무친 나물과 들기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두부, 그리고 보글보글 끓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저녁상에 오르자 온 집안 식구들은 입안 가득 침을 고이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씨 부인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던 시절에는 밥상머리에서도 늘 숨이 막히는 긴장감이 맴돌아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칠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마음 편히 농담을 주고받으며 밥을 달게 넘길 수 있는 참으로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지나가며 따가운 여름 햇살이 마당을 데우더니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찾아와 장독대 옆 감나무의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동안 연희의 머리에도 아주 작고 놀라운 변화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오고 있었는데 흉측하게 깎여나갔던 두피에서 마침내 보드랍고 검은새 머리카락들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까슬까슬한 잔디처럼 짧게 돋아났던 머리카락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길어져 이제는 수건을 두르지 않아도 될 만큼 단정하고 예쁜 둥근 형태를 띠게 되었고 그 윤기는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맑았습니다. 최할멈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연희의 머리에서 무명수건을 살짝 벗겨보고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고, 우리 연희 머리카락이 다시 돋아나는구나. 보아라.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는 참으로 고운 머릿결이다 하며 감탄했습니다. 할멈의 말에 다른 하인들도 우르르 몰려와 연희의 새로 자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하늘이 우리 연희의 착한 마음씨를 어여삐 여기시어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머리채를 큰 선물로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다며 기뻐했습니다. 연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두 손으로 자신의 짧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만히 만져보았고 상처 입었던 지난날의 아픔이
이 작은 새싹 같은 머리카락들과 함께 완전히 아물어가고 있음을 포근하게 느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허리까지 찰랑거리며 내려오는 긴 흑단 머리는 아니었지만 연희의 짧고 단정한 머리는 그녀의 동그랗고 선량한 얼굴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으며 부지런히 집안일을 할 때마다 가볍게 찰랑이며 무척이나 상큼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머리 모양은 연희가 겪어낸 그 무서운 시련과 그것을 이겨낸 단단한 용기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아서 기와집 식구들은 연희의 짧은 머리를 볼 때마다 더욱 깊은 애정과 존경의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서씨 부인의 그 표독스러운 가위질이 연희의 외면을 잠시 망가뜨렸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맑고 순결한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는 결코 잘라낼 수 없었음을 이 부드럽게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이 세상에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산속 외딴 별채로 쫓겨난 서씨. 부인의 소식은 가끔 땔감을 구하러 가는 머슴들을 통해 기와집으로 드문드문 전해지곤 했는데 부인은 여전히 수천 마리의 전갈 독침, 머리카락에 찔리는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낡고 차가운 방 안에서 부인은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자 했던 하녀 연희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매일 밤 자신의 어리석고 잔인했던 질투심을 처절하게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끔찍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여 해치려던 자의 말로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거듭 깨달으며 혀를 찾고 다시는 이 마을에 그런 악독한 마음을 품는 자가 없기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면 기와집의 늙은 큰 어르신은 헛간을 고치고 대문을 새로 칠하는 날 집안 식구들을 모두 대청마루로 불러 모으고는 그동안 묵묵히 집안의 중심을 지켜준 연희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며 아주 따뜻하고 중요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야, 네가 비록 신부는 하녀일지라도 그 고운 심성과 흔들림 없는 충직함은 이 집안의 그 어떤 어른보다도 훌륭하니 오늘부터는 너를 평범한 하녀가 아니라 우리 기와집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진정한 관리인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연희는 너무나 큰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어르신 바닥을 쓰는 천한 저에게 이토록 과분한 믿음을 주시니 앞으로도 뼈가 부서지도록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깊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낡은 무명 치마 대신 제법 결이 고운 깨끗한 비단 치마를 입게 되었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혜롭고 자애롭게 보살피며 예전 서씨 부인과는 정반대로 온기와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질서를 훌륭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연희가 관리를 맡은 뒤로 하인들은 서로의 일을 돕고 배려하며 웃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기와집 마당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밝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행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권위는 결국 두려움과 원한을 낳아 스스로를 파멸시키지만 다정한 배려와 헌신으로 만들어낸 권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아 바위처럼 단단한 화목함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연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참으로 아름답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다가와 기와집 지붕 위로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탐스럽게 내려앉기 시작했고 넓은 마당은 온통 은빛으로 반짝이며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겨울 풍경을 한껏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른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나와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도록 마당 한가운데에 깨끗하게 눈길을 내었고 장독대의 항아리 위에 쌓인 눈송이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며 항아리가 얼지 않도록 붓지푸로 정성껏 덮어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끝을 맵게 스쳤지만 연희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화로보다도 뜨겁고 든든한 평안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기에 그녀의 입가에는 콧노래가 흥얼흥얼 부드럽게 흘러나오며 아침의 고요함을 기분 좋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저녁이 되자 최할멈은 광에서 늙은 호박을 꺼내고 부엌에서 팥을 푹푹 삶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달콤하고 끈적한 호박죽을
커다란 가마솥 한가득 정성스럽게 끓여내어 온 집안 식구들을 부엌 아궁이 앞으로 옹기종기 불러 모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 아래 식구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따뜻한 호박죽을 한 그릇씩 든든하게 나누어 먹었고, 바깥에 쌩쌩 부는 매서운 눈보라, 소리마저도 이들의 훈훈한 정을 결코 식히지 못하고 담장 밖에서 헛되이 맴돌기만 했습니다. 연희는 숟가락으로 달콤한 죽을 떠먹으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을 친가족처럼 아껴주는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겨울밤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져 눈가에 작은 기쁨의 이슬이 맺히는 것을 남몰래 훔쳐내야만 했습니다. 할멈은 호박죽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연희야, 옛말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 모진 시련을 겪고 나니 우리 기와집이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구나 하며 주름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옛날 그 독한 마님이 안방을 차지했을 때는 겨울밤이 이토록 무섭고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네가 이 부엌을 지키고 있으니 바깥의 눈보라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내 마음은 봄날의 볕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기만 하다며 할멈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는 할멈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할머니께서 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기와집 식구들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이토록 큰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도 점차 잦아들고 맑게 갠 밤하늘 위로 차갑고 투명한 겨울 달빛이 마당의 흰 눈 위로 쏟아져 내려와 마치 수많은 은가루를 흩뿌려 놓은 듯 참으로 눈부시고 환상적인 밤의 정취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뉘고 평화로운 단잠에 빠져든 시간, 연희는 홀로 대청마루 끝에 앉아 달빛에 반짝이는 고요한 마당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하루의 일과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흉측한 전갈 독침과 끔찍했던 비명소리로 가득 찼던 그 지옥 같았던 명절의 밤은 이제 아득한 전설 속의 옛 이야기처럼 완전히 멀어졌고, 지금 연희의 눈앞에는 오직 포근한 고요함과 투명한 평안함만이 눈꽃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손을 들어 제법 길게 자라나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싸는 자신의 찰랑이는 짧은 단발머리를 가만히 어루만졌고, 그 손끝에 닿는 보드라운 감촉은 그 어떤 값비싼 비단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져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잃고 눈물을 흘렸던 차가운 흙바닥은 이제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깨끗하고 눈부신 눈길로 변해 있었고, 부당한 핍박과 폭력 속에서도 결코 복수를 꿈꾸지 않고 오직 묵묵히 선을 행했던 그녀의 올곧은 인내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맑은 영혼을 끝까지 지켜내어 주변을 다정하게 밝히는 그 조용한 헌신에 있음을 연희는 달빛 아래서 마음속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동네의 개 짖는 소리조차 잦아들고 온 마을이 깊고 편안한 잠의 안식처로 완전히 빠져든 늦은 밤 시간, 밤 공기는 제법 쌀쌀했지만 연희의 가슴속은 이 커다란 기와집 전체를 넉넉히 데울 수 있을 만큼 크고 따뜻한 훈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아프게 찔렀던 서씨, 부인을 향한 작은 원망의 찌꺼기마저 눈 녹듯 하얗게 지워버린 연희의 그 깊고 숭고한 용서는 하늘마저 감동시켜 이 집안과 마을 전체에 오랫동안 변치 않을 아주 굳건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보호막을 씌워주었습니다. 이제 이 기와집 대문을 넘는 모든 사람은 연희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의 온갖 시름과 고단함을 내려놓고 아주 평화롭고 달콤한 위로를 얻어갈 수 있게 된 참으로 기적 같고 다행스러운 일상 속의 마법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아담하고 따뜻한 방으로 걸음을 옮겼고, 방 안에는 참기름을 짜그리고 남은 깻묵으로 피운 작은 화로가 붉은 빛을 은은하게 내뿜으며 방 안에 공기를 아주 포근하고 다정하게 데워놓고 있어 마음마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두꺼운 무명,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운 연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는 눈에 덮인 장독대를 조금 더 일찍 치우고 식구들을 위해 따뜻하고
구수한 누룽지를 푹 끓여내야겠다고 소박하고 예쁜 내일의 계획을 조용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도끼 품은 계획 대신 오직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돌보려는 연희의 그 맑고 선량한 생각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히 많은 별빛보다도 훨씬 더 영롱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정한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멀리 산속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우우하고 밤의 깊이를 알리는 정겨운 소리를 내자 연희는 스르르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편안하게 감았고 그녀의 숨소리는 갓난아기처럼 아주 고르고 잔잔해져 방 안의 따뜻한 공기와 부드럽게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연희는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활짝 웃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새로 자라난 부드러운 검은 머리카락이 따스한 봄바람에 기분 좋게 찰랑거리는 참으로 눈부시고 평화로운 광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마저 벅차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악몽과 고통의 밤은 영원히 끝이 났고 이제 연희와 이 고즈넉한 기와집 앞에는 오직 맑은 햇살 아래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며 정을 나누는 눈부시고 찬란한 희망의 나날들만이 끝없이 평탄하게 이어질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이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된 연희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그리고 다시 그 손자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다정한 자장가처럼 들려주는 아주 오래되고 지혜로운 옛 이야기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 세월을 넘어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가 투정을 부리며 잠들지 못할 때면 어머니들은 아이의 배를 살살 토닥이며 옛날 착한 연희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고운 마음을 잃지 않아 결국 온 집안을 따뜻하게 지켜내었단다 하며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전갈 독침의 무서운 이야기 부분에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도 연희가 따뜻한 밥을 짓고 평화를 되찾는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스르르 안심하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깊고 평안한 꿈나라로 부드럽게 빠져들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을 벌주는 무서운 야담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한 힘은 칼이나 독침이 아니라 누군가를 묵묵히 보듬어 안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변치 않는 맑고 선량한 마음씨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다정하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거대한 등불이었습니다. 화려한 안방마님의 자리는 탐욕으로 부서졌지만 마당 한 구석 하녀의 소박한 자리는 사랑과 헌신으로 단단한 반석이 되었음을 이야기 속의 그 큰 기와집은 지금도 산골짜기 어디선가 맑은 바람을 맞으며 굳건하게 증명해주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둥근 달이 떠올라 지붕을 하얗게 비추고 있으니 우리의 착한 연희도 분명 저 어딘가의 고즈넉한 기와집 마루에 걸터앉아 평화롭게 잠든 식구들을 지키며 세상을 향해 가장 맑고 다정한 미소를 소리 없이 보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밤이 참으로 깊고 아늑해져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풀벌레 소리만이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하루의 작고 뾰족했던 상처나 무거운 시름들도 모두 저 달빛 아래로 가만히 내려놓으시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연희가 그 거친 빗자루질로 마당의 모든 흉흉한 기운을 깨끗이 쓸어내었듯이 오늘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안 좋은 생각들은 이제 시원한 밤바람에 훌훌 날려보내시고 오직 따뜻한 화로 곁에 포근함만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정하게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연희가 정성스레 끓여낸 맑은 탕의 구수한 냄새와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의 정겨운 불꽃 소리를 상상해 보시면 어느새 긴장했던 어깨가 편안하게 풀리고 여러분의 이마에도 평안하고 기분 좋은 단잠의 기운이 스르르 기분 좋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불을 어깨까지 따뜻하게 끌어올리시고 복잡했던 생각의 스위치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둔 채 연희의 그 맑고 둥근 얼굴에 피어난 잔잔한 미소처럼 여러분의 입가에도 평화로운 웃음이 가만히 머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쉴 시간입니다. 끔찍했던 독침의 저주도 질투의 폭풍도 모두 멀리 사라진 아주 고요하고 안전한 기와집의 밤처럼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오직 맑고 부드러운 별빛과 포근한 흙냄새만이 가득 채워져 내일 아침에는 더욱 상쾌하고 눈부신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맑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언제나 하늘이 가장 크고 든든한 평화의 이불을 덮어주신다는 옛 이야기에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며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참으로 깊고 달콤한 안식의 세계로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에 짙은 어둠이 내리고 바람마저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숨어들어 새근사근 잠을 청하는 이 포근하고 아름다운 밤. 여러분 모두가 연희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함께 쉬고 있는 것처럼 아주 평온하고 깊은 위로를 받으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뾰족하게 나를 세워도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다독이는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화로운 꿈결 속으로 아주 부드럽고 잔잔하게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맑게 개인 마당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 고요하고 다정한 옛 이야기는 연희의 편안하고 맑은 숨소리와 함께 여기에서 아주 포근하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